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경찰이 337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레 짐작해서 발표를 해버렸는데 다른 쪽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 정도가 좀 이상해요.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저는 뭐 어쨌든 실족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상식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제시는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손정민의 아버지 소년의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의 블로그 제목이 337입니다. 소년이 여태 블로그 쓴 것 중에서 이거는 제일 잘했습니다. 사건 초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제시를 했다면 경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살 유튜버들 아무 짝에도 쓰잘데기 없어요. 걔들은 다 그냥 병신밖에 없어. 소년 하나가 훨씬 낫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정말 그럴 수 있겠는데? 정말 이거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37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쪽 그 타살충들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그 시간대별로 나눠 218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2시 18분을 218 이렇게 부르고요. 3시 37분을 337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 측 입장에 따르면 그럽니다. 3시 37분에 이제 일어난 거야.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깨우잖아. 정민이를 좀 늦게 왔는데 안 일어나 얘가. 아 이걸 어떻게든 깨워서 가야 되는데 지금 나도 빨리 이제 술 취했고 하니까 안 일어나니까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아빠가 받았대. 근데 막 웅얼웅얼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빨리 가고 싶다고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아빠가 빨리 깨워서 보내고 너도 빨리 집으로 와 그랬대요. 근데 이제 막 깨울 거 아니야. 깨우다가 내가 술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그래 다시 잤어. 이게 337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 아래 엉터리 재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337에 집에 전화하는 장면을 재현하면서 정민이를 깨우다가 전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전화한 사실 자체를 얘기해주지 않았었죠. 초반에 소년이 되게 이제 많이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337을 전화를 했으면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어. 유가족한테. 그러다가 경찰 조사받으면서 핸드폰 그 내역을 조사하니까 이 337 통화한 게 걸렸어요. 그때 가서야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년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숨긴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졌어. 이거 왜 진작 얘기 안 해줬냐 이러니까 그냥 뭐 깜빡했다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년은 계속 이 전화를 의심을 합니다. 어쨌든 이 337 장면을 경찰이 발표한 자료, 그 다음에 그 아래서 방송한 자료는 이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민이가 옆에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정민이가 있어. 깨우다가 안 일어나. 그래서 전화를 한 것처럼 재연을 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소년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전화했다는 시간대에 목격자가 3개 그룹이 있다. 목격자를 제대로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찰 발표 자료입니다. 목격자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한 그룹에 2명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7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요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는 시간대별로예요. 시간대별로 1번이 1시, 2번이 2시 10분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전화했다는 시간대에 목격자가 3개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선 1번입니다. 1번 목격 내용이 3시 38분경 친구 A가 전화할 당시까지 손정민 군과 함께 있었고 3시 47분에 본인이 귀가할 때는 손정민 군과 친구 A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그러니까 전화할 때 정민이가 옆에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사람이 이 1번이에요. 그리고 다음 목격자를 보겠습니다. 세 그룹이 봤다고 했어요. 4번입니다. 4번도 목격 내용이 이렇게 되네요. 3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친구 A가 돗자리 부근 경사면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모습. 무슨 얘기냐면 이 전화할 때도 포함이 되잖아요. 3시 38분이니까. 근데 친구 A밖에 없었대. 정민이는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격자는 5번 목격자입니다. 이 사람이 달 사진을 제출한 사람입니다. 달 사진이 338입니다. 338. 전화가 337이고 달 사진이 338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달을 찍었는데 그 오른쪽 밑에 친구가 전화하는 게 딱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정민이가 없어. 친구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니 목격자가
3개 그룹이 있어요. 1번, 4번, 5번이 이 시간대에 손정민하고 손정민 친구 쪽을 봤다는 거예요. 전화할 때를. 근데 아니 한 개 그룹은 둘이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2개 그룹은 그게 아니야. 정민이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1대2잖아. 근데 문제는 그 하나 달사진은 증거까지 있잖아요. 3그룹 중 2그룹은 보지 못했고 제일 중요한 혼자 전화하는 사진까지 있는데 증거까지 있는데도 이런 재연을 하면 되냐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소년이 하는 말이 확실합니다. 맞아요. 지금 뭐냐면 친구는 이때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깼는데 정민이가 그냥 자고 있었다. 깨어보니까 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경찰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 말을 애초에 믿은 상태에서 다른 목격자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1대2가 됐는데도 2가 아니라 1그룹이 얘기한 게 진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경찰 발표를 받아서 그 아래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는 재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정민이가 옆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나면 다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는 게 쟤는 그렇게 해버렸으니까요. 이 시간대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8하고 337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자 그룹이 2개 그룹이 있어요. 218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337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8 사진은 이거예요. 이것도 유명하죠. 뭐 정민이가 뭐 죽었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진입니다. 338 사진은 이게 달 사진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두 개가 논리가 전혀 다릅니다. 우선 337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37, 338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종이나 신수, 뭐 신의 한수, 그다음에 소년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급진파가 아니야. 마약 이런 게 아니라 그나마 이제 증거에 근거해서 추리를 하는 쪽입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331 CCTV 영상이 있어요. 331 CCTV가 되게 멀리서 찍어서 솔직히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러니까 A가 B를 이렇게 미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보여. 제대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걔들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331의 친구가 정민이를 밑으로 밉니다. 그리고 이때 큰 충격을 먹은 거야. 정민이는 어디든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한 명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친구만 올라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 338 사진까지 해서 딱 들어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정민이가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강에 들어갔다 이거는 설명을 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설명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8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18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부터 정민이가 거의 맛이 간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이미 큰 충격을 먹어서 맛이 간 상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218 이후에 정민이가 일어나 있는 허나 뭐 움직이는 그런 사진이나 CCTV 영상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영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미 맛이 갔다. 그리고 사람 없을 때를 틈타서 뭐 여럿이서 아니면 뭐 몇 명이든 이런 식으로 유기를 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얘들은 마약이나 뭐 중국 무슨 뭐 농구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CCTV 영상을 보면 2시든 3시든 뭐 4시든 간에 항상 사람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331에서 주장하는 그 밀었다는 그 사진 있잖아요. 거기서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게요. 218 이 파들은 뭐냐면은 범인은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뭐 둘 다 개소리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 개소리긴 한데 그나마 누가 더 개소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218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당연히 급진파고 그냥 완전 뭐 맛이 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정민이는 사진에 없는 것을 보면 강비탈 아니면 물속에 있었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 사진을 보면 어쨌든 정민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한 걸 한번 볼게요. 338경 우측 나무 밑에서 친구에게 전화하고 있는 장면 촬영. 그리고 2번 있습니다.
4시 4분에서 4시 6분까지 경 우측 나무 밑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 촬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저 검은 물체가 정민일 것이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년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이 사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뒤에 사진 2개도 봤습니다. 검정 물체는 당연히 정민이가 아니죠 라고 합니다. 이게 뭐 100% 아니라는 건지 뭐 내 눈에는 정민이가 아니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진 말하는 거예요. 이 검정 물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직접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냥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라고 한 걸 보면 이거 정민이라고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특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 아래도 줘가지고 그 아래서 재현을 하고 이러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2대1이었고 사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보면 4시 4분에서 4시 6분경 뭐 사람으로 추정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 2번은 사진이 적어도 3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38은 사진이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38경 이래놨는데 제가 이렇게 물결표를 그려놨잖아. 2장이면 그냥 콤마를 찍었을 것 같거든요. 저때 3장 정도 찍은 것 같아. 검은 물체가 3번이나 나왔는데도 뭔지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정민이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무슨 통화를 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신의 한 수나 종이, 뭐 소년이 얘기하는 이 331에서 337, 338까지 연결되는 이 그림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무슨 통화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 리뷰는 끝났고요. 제가 사실 이 337 블로그를 본 이후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소년이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맞아. 그래서 좀 자책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우선 이 사건 초반부터 친구 측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영상 3번째, 3편 영상을 찍었을 때부터 친구가 범인이 아니다. 이 사건이랑 관련이 없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건 익사라는 결과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문가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똑같은 거야. 국가수에서 익사라고 나오니까 사실 그러니까 무슨 타살충들처럼 병신이 아니잖아. 경찰은 익사가 딱 나오면 당연히 친구가 관련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소년과 이 친구 측의 행동을 한번 본다고요. 소년은 완전 그냥 맛이 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슨 대도 않는 거 막 잡고 그랬잖아요. 막 수영을 못하니 뭐 아니 물을 싫어하니 뭐 핸드폰 박살을 내놨니 뭐 내가 못 참느니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친구는 무슨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다 들어줘. 그러니까 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사라는 결과가 딱 나왔을 때 맞구나. 역시 친구는 아무 연관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일찍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337건만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중립을 지켰어야 되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전화할 때 옆에 정민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라고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경찰 발표를 보면 그냥 있어. 전화할 때 정민이가 있었는데 이 달사진이랑은 안 맞더라. 그래서 잘 모르겠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알이 그걸 그대로 재현해 버려. 그랬으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자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야. 이 사건 초반부터 친구 측 편에 서다 보니까 이게 편협한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를 하고 그 알이 방송을 하니까 다 내가 얘기했던 대로 딱 해버려 방송을. 그러니까 내가 맞았네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발표 자료 뿌리고 유가족도 뿌리고 뭐 친구도 자료 뿌리고 했잖아. 그걸 다 대충 봤어요. 근데 다 내 말이 맞아 그냥.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막 꼼꼼히 보지는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337 블로그를 보고 나서 그 알을 다시 보진 않았지만 경찰 발표 자료, 친구 측 입장 자료 2개 있죠. 그 다음 유가족의 입장 자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다 봤습니다. 보니까 경찰 발표 자료에서 이상한 게 꽤 있습니다.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꽤 있어요. 사실 뭐 저는 친구 측 편을 드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저는 뭐 타살충하고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상식에 비추어서 한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경찰이 337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레 짐작해서 발표를 해버렸는데 다른 쪽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 정도가 좀 이상해요.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저는 뭐 어쨌든 실족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상식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제시는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말한 대로 이 337 관련해서 2대1이 됐잖아요. 근데 경찰은 1편에 섰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굳이 1편에 설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 목격자를 한번 다시 다 봤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이런 발표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그룹 목격자를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봤다는 사람이 셋인데 그 사진 찍은 사람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찍은 거지. 결국 봤다는 사람은 둘입니다. 어떻게 보면 1대1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목격자에서 그냥 빼버리면 본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그룹 목격자를 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어쨌든 편협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걸 왜 안 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그룹을 여기다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그룹은 저거예요. 이 사건 초반에 남성 3명이 막 근처에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발견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범인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만 무슨 뭐 고등학생이고 이랬다고. 근데 얘들이 이제 자기들이 의심을 받으니까 직접 이렇게 경찰서에 제보를 했대요. 그리고 얘들이 그 앞에 있는 의자에 여기 앉은 거야. 어쨌든 제보를 했으니까 목격자가 나온 거야. 근데 왜 이걸 여기다 넣냐면요. 이거를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으니까 이 경찰 발표 자료에 이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제기된 의혹별로 Q&A 시간을 가져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의혹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손정민 군은 물을 무서워한다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의혹들 쭉 나열한다고. 그런 것처럼 쟤들 3명도 하나의 되게 큰 의혹이었습니다. 그 사건 초기에는. 그래서 쟤들 거는 여기 넣은 거야, 목격자로. 굳이 빼면 누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저것도 어쨌든 발표할 만한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저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목격자 1번부터 7번까지는 필요한 사람들만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목격자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1번 목격자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1번 목격자가 바로 옆에 있었고 가장 많은 진술을 했습니다. 되게 오래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화할 때 정민이가 옆에 있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한 그룹은 1그룹이 유일합니다. 전화할 때 옆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1그룹을 넣은 거야. 그런 겁니다. 2그룹은 볼게요. 2그룹은 그 손정민의 등이 젖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등이 젖었다는 뭐냐면요. 그 전에 토를 했다는 거야. 토를 하고 그 위에서 뒹굴 정도로 술이 많이 취했다는 겁니다. 술이 많이 취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2번을 넣었다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은 그 유명한 218 사진을 제보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넣어야지. 자, 4번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3명, 유튜브에서 뭐 3명이 막 돌아다닌다 뭐 이거 범인 의심을 받았던 애들입니다. 얘들도 넣어야 되는 거야. 왜? 얘들은 아무 관련 없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보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5번입니다. 5번은 달사진을 제출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넣어야겠죠. 6번입니다. 6번은 친구를 깨워준 사람이에요. 4시 27분에 그 비탈에서 자고 있었어요, 친구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깨운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지. 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7번입니다. 7번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낚시꾼입니다.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격자 전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는 존나 많아. 더 있는 거야.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있는데 이 사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만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정해졌잖아. 친구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친구가 여기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증언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친구한테 유리한 목격자들만 여기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원래 뺄 수도 있었어. 337 관련해서
전화할 때 정민이가 옆에 있었던 걸 못 봤잖아. 그래서 뺄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야. 남성 3명이 뛰어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 전화할 때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데 그냥 빼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 1대 2가 아니라 1대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218 사진입니다. 218 사진이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사진인데 이걸 확대하고 확대해서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친구랑 정민이가 있는데 지금 까치발이랑 정민이 누워 있잖아요. 뒤쪽에 한 그룹 있습니다. 한 그룹이 3명 아니면 4명인 것 같아요. 다시 목격자 그 위치대로 볼게요. 지금 이 0이라고 써 있는 게 정민이랑 친구가 있는 위치인데 지금 저 218 사진에 있는 저 뒤에 3명 4명은 여기 없습니다. 이 목격자들의 현장 위치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2명이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3명이라면, 그리고 이 사진에 드러난 사람들이라면 연락이 안 갔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야. 실제로 모든 차를 다 조회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쟤들도 조사를 했어, 목격자로 해서. 자들도 어쨌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별로 쓸데기 없는 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337에 전화할 때 정민이가 옆에 있었다라는 걸 말해준 사람은 저 1그룹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전화는 하는 건 봤는데, 응? 옆에 정민이는 없더라, 혼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불리하잖아, 그건 친구한테. 그래서 빼버렸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 전화를 할 때 정민이가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룹은 1그룹밖에 없을 것이다. 목격자는 7개 말고도 더 많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봤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